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말을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사회적 경제는 무슨 사회주의 경제냐, 다시 그러면 이제 무슨 공산주의로 돌아가자는 거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에 의한 경제,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탁월한 어떤 사업의 능력이나 어떤 경제 활동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협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호 의존적인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영역이나 문화적인 영역, 또 복지라든지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삶의 여러 가지 그 요소들과 분리되지 않고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활동인데, 그런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는 경제 자체가 이제 그런 정치나 뭐 이런 사회나 문화로부터 독립됐다고 보지만, 사회적 경제는 경제 활동은 이런 사회적인 다양한 관계와 함께 맞물려 있고 상호 의존적인 작용에 의해서 돌아가는 경제 활동이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그것이 어떠한 개인이나 어떤 소수의 기업이나 자본가들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마치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썼던 국부론이라는 책이 사실은 사회적 경제된 책이죠. 왜냐하면 소수의 자본가나 소수의 기업이 재벌들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부를 얻고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새롭게 써서 뭔가 새로운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의 이미 역사적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뭐 가깝게는 저도 제가 그런 40대지만 10대인 더 6, 7살 어린 시절에 집에 밥이 없으면 옆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뒷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잠을 잤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협동했던 그런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던 거죠. 또 우리의 조선시대나 역사적으로 보면 두레라고 하는 우리의 그 협동의 어떤 경제 모델이 있습니다. 서로 농사를 지을 때 옆집에서 우리가 가서 농사를 도와주고 또 옆집에서 또 함께 해주고 또 함께 모내기를 하고 함께 수확을 하고 하면서 서로 마을 간에 서로 협력하고 협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했던 우리 역사적인 경험들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의 사회적 경제라는 우리가 단어는 새롭게 썼지만 이미 한국의 역사적인 경험과 그런 흐름 속에서 사회적 경제의 그런 내용들, 협동의 경제, 상호 의존적인 경제, 인간의 삶을 위한 경제라고 하는 활동들이 이미 있어 왔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사회적 경제의 모델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역이 이제 강원도 원주 지역인데요. 원주에는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협동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협동조합의 협동이라는 얘기를 쓴,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협동의 경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는 이제 뭐 형식적으로는 협동조합 이런 운동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오늘 사회적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에서 7, 8개의 단체들이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협동에 의한 경제, 또 상호 의존적인 경제, 인간의 삶을 위한 경제라는 걸 설명이 가능한데요.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의 그런 단체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친환경 먹거리를 하는 곳도 있고요. 뭐 떡을 생산하는 곳도 있고요. 또 의료생협이라고 해서 아픈 사람들 병을 치료해주는 곳도 있고요. 또 아동복지센터가 있어서 아이들 교육도 하고요. 또 그런 하우징이 있어서 집을 져주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복지 어떤 그런 서비스도 하고 또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실은 한 사람이 원주 지역의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어떤 회원으로 참여를 하시면 내가 자라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집을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아프면 병도 고칠 수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네트워크, 협동의 그 네트워크 안에서 해결이 되는 너무나 놀랍고 아주 멋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원주의 사회적 경제의 그런 좋은 성공 모델은 이미 40년 전에 1960년대에 그런 지학순 주교님과 또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라고 하는 두 분의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서 초석이 놓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지학순 주교님은 한국에 아시는 김수환 추경인과 같은 동기로서 신학교를 입학하셨는데요. 한국 캐톨릭에서는 가장 먼저 로마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당시 전 세계 카톨릭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또 인간의 삶을 위한 그런 역할들을 이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원주 지역에서 그런 카톨릭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
또 무의당 장일 선생님께서는 인간과 생명이 하나가 되는 나와 당신이 남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철학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그런 지금의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에 그런 초석을 놓고 씨앗을 뿌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활동이라는 게 단순히 시장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식주를 얘기하는데 옷을 입고 또 먹을 걸 먹고 잠을 자는 건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친환경 먹거리를 보면 지난 2007년, 8년, 9년 하면서 이게 거의 몇천억에서 몇 조대로 굉장히 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친환경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 먹거리, 유기농 먹거리의 사실은 원조가 바로 이 원주의 그런 친환경 먹거리 운동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1970년대에 그런 생산자, 농부들과 그 도시의 시민들, 소비자들이 하나 연결되는 생산과 소비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밥상을 살리는 그런 어떤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원주 지역에서는 그런 지금 우리가 아는 뭐 한살림이라든지 다양한 많은 유기농 친환경 그런 이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의 역사적인 모태가 이제 원주였고요. 지금도 그래서 원주는 그런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해결이 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의 의료 생업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아프면 병을 고칠 수 있고 또 싸게 그러니까 보통 많은 병원에서는 이제 과도하게 약을 처방하면서 병원비를 많이 받는데 원주의 의료 생업은 정말 꼭 필요한 그 건강에 필요한 만큼만 약을 주면 사람들의 굉장히 건강들을 도와주는 다른 관점에서 있고요. 또 그런 주거를 또 집을 없는 분들에게는 집도 해결해 주고 심지어는 노숙인들도 그분들 정말 하루 이렇게 뭐 먹고 살고 하는 분들도 자기가 하루에 뭐 5,000원, 10,000원 그 수입을 얻은 거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노숙인들끼리도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협동조합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원주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집이 없고 돈이 없는 노숙인들조차도 원주의 사회적 경제의 그 네트워크와 문화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하면 그동안 우리는 경제 활동은 나의 성공, 나의 성장, 나의 풍요로움을 위해 소비를 하고 생산을 한다고 봤지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와 다르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하고 또 그것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가 되어서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소비 능력과 지불력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숙인들조차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원주의 사회적 경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모델이고 도전이고 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원주에서 그런 사회적 경제 역사가 40년 전에 시작이 됐고 쭉 발전을 해왔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말은 새롭게 썼지만 이미 이제 그런 가난하신 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라는 사업을 통해서 많은 취약계층 분들에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러다가 또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만들어서 좀 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흐름들도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함께 진화하고 발전되어 오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사회 현장, 그 일반 시민사회를 보면 요즘에 이제 또 우리 사회에서 마을 만들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원주의 그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의 핵심은 결국 원주라는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각 지역에서 뭐 각 도시나 그 지방에서 마을 만들기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사회적 경제 맥락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이제 그런 대형 마트라든지 대형 그 거대한 기업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넘어서서 마을 단위에서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들을 우리가 상호전적으로 협동을 통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 사례들은 뭐 서울의
성미산 마을, 또 뭐 전라도 완주의 완주 그런 로컬 푸드라든지, 또 충북의 뭐 행복담장의 로컬 푸드라든지, 전국의 다양한 형태로 그런 로컬 푸드가 일어나고, 또 지역의 어떤 마을 기업이 만들어지고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하나의 좋은 어떤 현상으로 볼 수 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말은 낯설지만, 그러나 사회적 경제의 이런 모델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 와 있고 우리 곁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널리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런 새로운 그런 인간의 삶을 위한 또 상호 우존적인 경제, 또 협동의 경제 활동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사회적 경제를 우리가 특히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사회 요즘에 이제 중요한 화두가 어떤 사회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더 이제 태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활동 인력이 줄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의학의 발전과 또 건강이 이렇게 증진되면서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의 사실은 노일 자산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 이 사회적 경제를 말씀드린 건 이게 협동의 경제고 상호 우존적인 경제고 또 인간의 경제고, 이게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접근된다고 볼 때는 사실은 우리 사회 각 곳곳에 그 각 마을마다 이런 사회적 경제에 의한 그런 협력과 협동과 상호 우존적인 그런 경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우리 집에 그런 내가 자식이 없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나 홀로 되신 어르신들도 내가 그 마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먹고 또 입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호 우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저출산의 문제도 애를 많이 낳아야지만 해결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마을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협력하는 마을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 가면 그런 문제를 일정도 해결할 수 있고요. 또 고령화의 문제도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지만, 어르신들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서로 상호 우존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면, 또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하나의 그런 이제 해결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사회야말로 우리가 그런 어떤 소수나 또 거대한 기업들만 성장하고 이렇게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는 이 마을 단위의, 공동체 단위의, 또 지역 단위의 그런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이런 상호 우존적인 협동의 그런 모델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집을 한다면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로 치킨집을 생각하시면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생각하시겠지만,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 치킨집을 여신다고 한다면 오늘 치킨을 팔고 남은 거를 동네 어르신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또 혼자 사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도 좀 나눠주고 하면서 지역에 그런 내가 그분들에게 집을 줄 수는 없고 내가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이 닭을 통해서 함께 먹거리를 나눌 수 있겠다라는, 그렇게 활동할 수 있거든,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경제 활동이 바로 사회적 경제 실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내가 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성공하고 성장하면 나만 배부르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사회적 경제의 이제 시작이고, 또 우리 사회 각 정치형 사회의 그런 리더들도 그런 사회적 경제의 안목에서 우리 사회를 그렇게 좀 변화시킬 수 역할을 함께 해주면 더 우리 사회가 더 모두가, 소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